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픈 다육이 화분은 꼭 빼서 따로 관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 속에 있는 품종은 누다와 파랑새입니다. 같이 둔 화분이고요. 원래 누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빼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덥다라는 핑계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파랑새로 이 깍지벌레가 옮겨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꼭 아픈 닭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설마 옆으로 옮겨가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방심을 했습니다. 이 파랑새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보면 아주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잎 색깔을 보면 약간 일반 파랑새와는 조금은 색감이 좀 연하죠. 하엽도 많이 지고, 그래도 여름이라는 그런 계절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인 줄 알고 그대로 두었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하니까 뒤쪽에 그래서 다육이는 아랫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면 어떤가요? 검은색 이물질과 하얀색 손깍지벌레가 보이죠. 옆부분까지 많이 타고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이 앞쪽에 있는 파랑새 줄기에는 깍지벌레가 없고, 이 누다와 붙어있던 그 줄기 쪽에 아주 많은 양의 깍지벌레가 지금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약을 쳐주면 약의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윗부분에서 보통 윗부분으로 약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심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약을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 줄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 흙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새 흙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이 파랑새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요. 1차적으로 화분에서 분리를 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새로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물에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분갈이한 후에 파랑새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아팠던 분갈이 화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화분에서 파랑새를 분리한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이 줄기 부분까지 지금 이 흙 부분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아래로 보니까 건강한 줄기까지도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위쪽으로만 쳐주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이 아랫부분을 잘 보시면 아주 심한 상태까지 이 깍지벌레가 퍼져 있습니다. 이 뿌리 상태는 건강하게 하얀색 뿌리가 나오면서 성장을 하고, 물을 주면 바로 물을 흡수할 정도로 잔뿌리가 많이 나온 상태지만 이 아래쪽을 보시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을 이래 쳐줘 가지고는 박멸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분을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 줄기를 아깝지만 이 새로 나오는 줄기를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새에게 심어주고요. 이렇게 심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약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담가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키핑동이라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담가주면 좋겠는데 그 시간적인 부분이 없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우선 1차적으로 씻어준 다음에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을 한 3회 정도 쳐주면 아무래도 이 파랑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리를 해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다음에도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오늘은 약물에 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분갈이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씻는 도중에 잎 사이사이 깍지벌레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렇게 약물을 희석해 가지고 대략 1시간 정도 담가 줄 예정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적심으로 태어난 파랑새이기 때문에 이 줄기가 약한 줄기는 따로 떼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심어 줄 예정이고요. 흙까지 푹 담가 줘야지만 나중에 알이 부화되면서 또 다른 쪽으로 딱 퍼지지 않기 때문에 꼭 1시간 깊숙하게 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 약을 중간중간에 바꿔주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약을 계속 쳐주면 처음에는 듣는 듯 하다가 나중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퍼지기 때문에 꼭 깍지벌레 약 같은 경우는
약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쓴 약은 켈충이라는 메모드와 같은 비슷한 약제인데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제상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쳐주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약제이기 때문에 저같이 키핑동이나 아니면 노지에서 키우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꼭 사서 깍지벌레를 좀 완전하게 박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약물에 담가 가지고 사용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 약물이 남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 번에 박멸을 하냐, 아니면 친환경 약제로 골고루 쳐주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박멸을 하냐, 그거는 선택사항이지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 대략 한 1시간 정도 담가줄 예정입니다. 약물에 1시간 정도 담가 놓은 다음에 꺼내 가지고 분갈이를 한 모습이고요. 약물에 담가 놓는 도중에 줄기 하나가 분리가 돼 가지고 이쪽 부분은 따로 심어준 모습입니다. 이 모든 군생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약물에 1시간 정도 담가줬기 때문에 화분 속 안에 수분이 아주 많을 겁니다.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강한 햇살이 비추는 곳, 기온이 높은 곳에 두면 뿌리가 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물에 담가뒀던 다육이들 화분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늘진 곳에다가 한 2, 3일 정도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햇살이 있는 곳으로 옮겨준다 그러면 충분히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약물을 담가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 약물 때문에 이 약해를 입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물을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물은 뿌려주지 마시고요. 약해를 있기 때문에 강한 햇살을 보다는 차광막을 잘 해가지고 얘네들이 1차 물을 주고 나서 물에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저면간수로 물을 듬뿍 준다 그러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 깍지벌레가 더 퍼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벌레의 공격으로 한번 힘들어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더 예뻐지니까 아마 가을에 기대해도 될 겁니다. 이래 한번 아팠던 다육이들이 화려하게 단풍이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키우는 입장에서는 예쁜 게 더 좋겠죠. 그래도 벌레들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2, 3년은 또 건강하게 예쁜 모습으로 파랑새만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다육이 키우기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죠. 그렇지만 손이 가는 만큼 예뻐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가을에 미리미리 분갈이 재료 사다가 조금씩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아마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들을 가을에 마음껏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약을 쳐주고 나서 혹시 이 벌레들이 이 아래서 깨어가지고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또 약물을 희석해가지고 화분 통째로 담가준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아마 벌레들의 공격이 없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